1918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9분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의 어느 진흙탕 참호 속이고요. 안개가 아주 자욱하고 화약 냄새랑 그 피비린내가 막 뒤섞여 있어요. 네, 정말 끔찍한 현장이었겠죠. 바로 그때 미군 병사 한 명이 헨리 건서라는 병사가요. 갑자기 참호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향해서 막 돌격하는 겁니다. 저런? 근데 좀 이상해요. 독일군들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막 손을 저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전쟁 끝났어! 돌아가! 이렇게요. 아, 독일군들이 오히려 말렸군요. 네, 진짜 딱 1분만 지나면 그 4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인데 그는 멈추질 않아요.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마지막 전사자가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전쟁 끝나기 1분 전, 심지어 적군이 살려주려고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11월 11일 11시, 종전 직전의 비극, 이 관련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던 그 마지막 6시간, 그 사이에 벌어졌던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비극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그날 새벽 5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스 콩피에뉴 숲속에 기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요. 기차요? 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페르디낭 포슈 원수의 전용 열차 객실이었죠. 바로 거기서 지난 4년 동안 군인 사망자만 거의 1,000만 명에 달했던 정말 끔찍했던 1차 세계대전의 종전협정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예요? 네, 뭐 독일 대표단 표정은 당연히 어두웠을 거고 연합국 대표들은 뭐랄까 안도감 속에서도 좀 냉정한 분위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최종 서명 시각이 오전 5시 10분이었습니다. 5시 10분. 그리고 그 협정의 핵심 조항은 아주 명확했어요.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딱 이거였죠. 오전 11시. 그럼 그 소식이 이제 전신이나 전화로 최전선까지 쫙 퍼졌겠네요? 그렇겠죠. 참호 속 병사들은 아마 6시간, 딱 6시간만 버티면 집에 간다. 이런 희망에 부풀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딱 첫 번째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새벽 5시 10분에 이미 끝내기로 합의를 봤으면 그냥 바로 총 멈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6시간이라는 시간을 남겨뒀을까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죠. 그 결정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전선이 워낙 넓으니까요. 이 휴전 명령이 모든 부대, 특히 저 멀리 최전방 병사들한테까지 확실하게 전달되고 또 이해되려면 아무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어요. 하긴 통신 기술이 지금 같진 않았을 테니까. 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상황 기록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합군 지도부, 특히 그 포슈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11월 11일, 11시 이 상징적인 숫자에 딱 맞춰서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보여요. 11월 11일, 11시. 그러고 보니 무슨 기념일처럼 딱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그 상징성 때문에 실제 사람들 목숨이 달린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기록을 보면요. 독일 대표단이 서명 직후에 포슈 사령관한테 엄청 애원했어요. 제발 지금 당장 교전 중지시켜달라. 지금도 병사들이 죽어나간다. 이렇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포슈 사령관 대답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전쟁은 11시까지다. 딱 잘라 말했죠. 와.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11, 11, 11 이 극적인 숫자로 장식하려는 그 의도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한테는 6시간짜리 죽음의 유예기간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결정이죠. 역사의 상징성. 그걸 위해서 현실의 비극을 외면했다는 거군요. 들을수록 더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 죽음의 6시간 동안 전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종전 소식 들은 병사들 반응도 궁금해요.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예상하신 대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병사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랬겠죠. 드디어 끝났으니까. 네, 심지어 조금 전까지 서로 총 겨눴던 독일군하고
참호 밖으로 나와서 악수하고 뭐 담배 나러 피우고 기념사진 찍고 이런 믿기 힘든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의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만들어낸 아주 짧은 평화였죠. 와,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군요. 근데 그건 일부였을 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부 지휘관들한테는요, 이 휴전 협정 소식이 전쟁 끝이 아니라 오전 11시까지는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전선 곳곳으로 이런 지시들이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적의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공격 늦추지 마라. 11시까지 최대한 전진해서 유리한 땅 차지해라. 뭐 이런 식의 명령들이죠. 아니, 몇 시간만 버티면 살아서 집에 가는데 그런 희망을 품었던 병사들한테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네요. 눈앞에 출구가 보이는데 다시 죽으러 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망과 분노 그리고 뭐랄까 깊은 무력감 같은 게 뒤섞였을 겁니다. 한 영국군 병사가 당시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휴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죽고 싶지 않은 살아서 집에 가고 싶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라고요. 그냥 살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외침이네요. 그런 병사들한테 마지막 공격 명령이라니 결국엔 상상 이상으로 좀 처참하고 기괴한 전투들이 벌어졌겠군요. 네. 처절함을 넘어서 좀 부조리극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요. 한 미군 포병 부대에서는 어차피 11시 넘으면 남은 포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 전에 다 쏴버리자.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요? 네. 포탄 처리 때문에요? 네. 정해진 시간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포격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목표도 불분명하고 그냥 재고 처리를 위한 포격. 와, 병사들 목숨이 재고 처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한데요. 또 다른 부대에서는 이미 후퇴하고 있는 독일군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면서 무모하게 돌력을 감행하기도 했고요. 이런 무의미하고 잔혹한 전투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1918년 11월 11일 단 하루 동안 그러니까 휴전협정 서명되고 나서 11시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연합군, 독일군 총 사상자 수가 무려 11,000명에 달합니다. 11,000명이요? 하루 만에요. 그것도 전쟁 마지막 날에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 숫자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 한 25년 뒤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네, 그렇죠. D-Day. 그 치열했던 첫날 연합군 사상자가 한 1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전쟁이 사실상 다 끝난 1918년 11월 11일 아침에 그거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거예요. 노르망디 첫날보다 많다고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평화가 약속된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입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이 필요했던 걸까요? 지휘관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지적되는 게 일부 고위 지휘관들의 그릇된 명예욕 그리고 공명심입니다. 명예욕이요? 네. 전쟁 끝나기 직전에 뭐 마을 하나라도 더 점령한다거나 적한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임으로써 자기 전공 목록에 한 줄이라도 더 놓을까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훈장이나 다음번 진급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전쟁 영웅으로 좀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혹시 그런 의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 같은 게 있었나요? 미군 원정군 총사령관이었던 존 퍼싱 장군이 자주 언급됩니다. 퍼싱은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휴전하는 것 자체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 휴전을 반대했다고요? 네, 독일 본토 깊숙이 쳐들어가서 황복을 받아내야 독일이 다시는 전쟁 일으킬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믿었던 거죠. 어설프게 휴전하면 나중에 독일 내에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내부 배신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변명거리, 뭐 등 뒤에 비수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일리가 있는 걱정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는 휴전협정 소식을 부하부대에 전달하면서도 11시까지 공격 멈추지 마라. 이 지침을 같이 내린 겁니다. 물론 이 결정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퍼싱 양군은 미 의회 청문회까지 나가서 해명을 해야 했죠.
사령관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나 신념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병사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낳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겠네요. 명예욕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관료주의적인 관성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병력 이동 계획, 보급품 운송 계획, 또 예정된 공격 작전 같은 것들이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정지시키려면 또 다른 복잡한 명령 체계나 조율 과정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뭔가 하던 걸 멈추는 게 더 복잡하다. 네. 어쩌면 일부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이 복잡하게 계획 바꾸고 중단시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예정대로 10일씩까지 쭉 진행하는 게 절차상으로도 더 간단하고 또 책임 소재에서도 좀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마치 큰 기차가 급정거 신호에도 바로 못 서고 쭉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미 돌아가던 절차나 계획들이 있으니 그걸 멈추는 것 자체가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편의성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나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바로 에이 그냥 하던 대로 하자는 아니람. 그 관성이 비극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지휘관의 명예욕하고 관료주의적인 타성이 정말 최악의 형태로 결합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군 제89사단이 벌였던 이른바 스테네 전투입니다. 스테네 전투요? 그건 또 어떤 황당한 사연이 있길래? 제89사단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라이트 소장이 휴전 소식을 받았는데도 11시 되기 직전까지 자기 부대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 스테네를 점령하라고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근데 그 공격 이유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이트 장군이 정보 보고를 통해서 그 스테네 마을에 비교적 괜찮은 목욕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목욕시설이요? 네. 전쟁 끝나고 병사들 목욕이나 시켜야겠다는 그야말로 목욕탕 확보를 위한 전투였던 거죠. 잠깐만요. 목욕탕 때문에 전투를 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믿기지가 않는데? 네,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목욕탕 점령 작전 때문에 스테네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군 365명이 죽거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365명이요? 목욕탕 때문에? 네, 병사들 목욕 복지를 위해서 수백 명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인 셈이죠. 당시 최전선 지휘관들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했는지 또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목숨 걸고 목욕탕을 점령해야 했다니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장군들의 삐뚤어진 명예욕, 거대 시스템의 관성, 심지어 목욕탕이라는 황당한 이유까지. 종전 직전의 그 죽음들 뒤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헨리 건서병사, 그 경우는 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일군이 쏘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혼자 돌격했잖아요. 그의 마지막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헨리 건서의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인적이고 복잡한 비극입니다. 그는 독일계 미국인이었어요. 볼티모어 은행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징집이 된 거죠. 독일계 미국인. 네, 입대 초기에는 꽤 성실해서 보급부대 하사로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향 친구한테 보낸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편지요? 무슨 내용이었길래요? 편지에 대략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야, 여기 전선 상황 진짜 끔찍하다.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집 피하도록 해봐라. 뭐 이런 친구 걱정하는 내용이었겠죠. 네네. 근데 당시의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주고받는 모든 편지를 검열했거든요. 이 내용이 딱 걸린 거예요. 사기 저하, 반전 감정 유발 뭐 이런 이유로 헨리 건서는 바로 하사에서 2등병으로 강등됩니다. 친구 걱정하는 편지 한 통 때문에 강등까지. 충격이 컸겠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겠죠? 네, 불행은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에게는 독일계라는 배경이 있었잖아요. 당시 미국 사회에 반독일 감정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그는 혹시 독일 스파이 아니냐 이런 억울한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네요. 네, 거기다 약혼녀마저 강등되고 불명예스럽다는 소식을 듣고는 파혼을 통보해버려요. 순식간에 군대 내 지위, 사회적 명예, 사랑하는 사람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와,
한 사람한테 닥친 시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네요. 계급, 명예, 사랑, 어쩌면 조국에 대한 충성심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변 동료들 증언을 보면요. 강등 사건 이후에 헨리 건서는 극심한 수치심하고 절망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말수도 확 줄고 늘 뭔가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어떻게든 자기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동료들이나 상관들 앞에서 내가 여전히 충성스러운 미국 시민이고 용감한 군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혔던 걸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했던 거군요. 그런 그에게 11월 11일 아침 종전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사라진다는 절망의 확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종전 소식은 헨리 건서에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명을 씻을 마지막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전 10시 59분 상관이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던 거죠.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향해서요. 어쩌면 그 돌격은 적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찢겨진 명예 그리고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온몸으로 외치는 마지막 절규 같은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돌격했고 결국 독일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죽음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가 쓰러지고 정확히 1분 뒤에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 프랑스와 벨기에 전역의 모든 전선에서요. 지난 4년 3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그 총소리, 포성이 마법처럼 동시에 멎었습니다. 와, 그 침묵. 네. 그 순간 찾아온 갑작스럽고 완전한 침묵을 경험한 한 병사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 고요함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사방에 내려앉은 그 정적은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무겁고 낯설었다라고요. 바로 그 기묘하고도 엄숙한 침묵 속에서 헨리 건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사자로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네요. 자신의 명예를 증명하려던 마지막 행동이 역설적으로 전쟁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군요. 그의 사후 이야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의 소속 부대는 그날 전투 보고서에 헨리 건서 오전 10시 59분 임무 수행 중 전사 이렇게 공식 기록했고요. 아까 언급했던 미군 총사령관 퍼싱 장군 역시 그를 미군의 마지막 전사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미 육군이 사후에 그의 계급을 2등병에서 다시 하사로 추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야 그토록 원했던 명예를 되찾은 셈이죠. 죽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다니 정말 뭐라 표현하기 힘든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그 11월 11일 11시 총성이 멎은 그 순간은 이후에 어떻게 기념되고 또 기억되고 있나요? 네, 11월 11일 11시라는 그 상징적인 시간은 이후 5회 동안 종전 기념일로서 1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기념되었죠.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되어서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1차 대전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날 11시에 묵념을 하면서 평화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죠. 네, 평화와 희생을 기리는 정말 중요한 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거룩하게 기억되는 날의 시작점, 그 마지막 6시간 동안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또 무의미한 죽음들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지휘관의 그 헛된 명예욕 때문에, 거대 조직의 관성 때문에, 심지어 목욕탕을 차지하겠다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던 그 1만 1,000명의 마지막 병사들. 그리고 개인적인 절망과 명예회복의 강박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헨리 건서까지. 이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거대한 전쟁이라는 시스템의 광기, 그 비정함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명령이다, 관성이다, 명분이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6시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전쟁 그 자체의 폭력성보다 때로는 명백히 잘못된 상황 앞에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에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는 그런 안일함을 유발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힘이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